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김준희입니다. 민선 4기 전남교육이 출범 2년을 맞았습니다. 전남교육의 전반기는 전남교육 대전환을 기치로 미래교육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전남교육이 K-에듀의 선두주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권과 학습권의 조화를 이루는 일 등은 민선 4기 전남교육의 후반기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민선 4기 전반기 전남교육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후반기 계획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민선 4기 전남교육 출범이 벌써 2년을 맞았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과 함께 소회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민선 4기 전남도 교육감 일을 시작한 지 이제 벌써 2년이 되고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전남 교육을 대전환하겠다는 큰 비전을 세우고 2년 동안의 그 기반을 구축하는 일들이었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대전환의 여러 가지 정책들 또 추진해왔던 일들이 학교 현장으로 성과가 다가갈 수 있도록 이제 후반기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그 교육가족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앞서 말씀하셨듯이 전남 교육의 대전환, 민선 4기 2년 동안 전남 교육의 대전환을 기반으로 한 교육 정책들을 추진하셨는데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우선 그동안에 우리 교육이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은 학교에서 수업하는 그런 교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그런 대전환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추진을 해왔고요. 그리고 또 전남교육이 다른 17개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여러 가지 농산어촌도 많고 또 인구 감소로 또 폐교가 속출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런 학교 소멸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지역과 협력하는 일들이어서 또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일들을 주안점으로 삼고 일을 했고요. 또 이제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만은 AI의 등장으로 이제 교육을 대전환해야 되는 그런 미래 교육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시점에 다른 건 모르더라도 우리 전남 교육이 미래 교육에서는 선도할 수 있도록 미리서 준비하자 하는 미래 교육에 대한 준비들로 크게 그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3대 역점 과제로 세워놓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최근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 교육 박람회를 성황리에 폐막했어요. 박람회가 남긴 성과라면 어떤 성과들이 있고 또 과제가 있었다 싶으면 어떤 과제들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박람회의 성과는 이 박람회를 이제 교육 박람회인데요. 이런 교육 박람회를 또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 박람회는 대한민국 처음으로 하는 일이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 교육이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 지역에서만의 교육이 아니고 세계에서의 교육을 추진해야 된다 해서 이제 세계와 지방이 함께하는 교육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 하는 일이어서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 박람회의 비전을 공생의 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로 했습니다. 이 비전에 대해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공감하고 또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미래 교육을 선도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청에도 공감하고 그래서 이러한 세계의 교육의 모델들 또 전국에 있는 교육의 모델들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육박람회라는 게 무슨 산업박람회랄지 또 정원박람회랄지 또 문화박람회랄지 이런 그런 재미있는 박람회가 아니고 교육이라는 게 좀 관심 있는 분들만 찾아오게 하는 것이어서
또 박람회를 열고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네. 근데 의외로 저희들이 박람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의 뭐 박람회 기간 동안에 5만여 명이 참여를 해서 아마 저희들도 놀라웠고 또 많은 그 평가들도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박람회를 마치면서 저희들이 이제 엄정한 백서 준비나 이렇게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외부 평가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게 어쩌면 이제 그 전남 여수가 그 변방인데 이 변방에서 세계적인 또는 그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미래 교육을 손에 잡히게 보여줬다 하는 데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이뤄낸 성과를 이제 전남에 있는 학교로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부지런히 지금 준비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며칠 동안 개최가 됐었죠? 여기 여수 엑스포장에서 5일 동안 치렀습니다.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에 선보였었던 2030 교실이 크게 네.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어떤 컨텐츠인가요? 저희들이 이제 그 세계의 미래 교육에 대한 선도 모델들을 다 초청을 했고 네. 또 17개 시도의 그 교육의 미래 교육 선도 모델들을 다 이제 부스를 와서 전시를 했는데요. 전남도 이제 그 네. 미래 교육에 대한 그 선도 모델을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2030 미래 교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미래 교육하면은 아주 10년, 20년 후에 먼 훗날인 것처럼 돼 있는데 당장 우리 아이들은 미래 교육이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30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5년 후의 교실을 저희들이 이번에 준비를 했는데요. 이 준비한 과정에 전남의 400여 명의 선생님들과 교사들 그리고 장학진들이 참여해서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미래의 교실을 좀 보여주겠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이제 디지털 시스템이랄지 또 그 관련된 기업이랄지 또 대학이랄지 이런 자문들을 받아가면서 저희들이 전남 학교에 맞는 미래 교실을 2030 교실을 보여주는데 네. 이거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아,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번 박람회를 본 교육 전문가들 이야기가 저게 바로 미래 교실이다. 우리가 미래 교실하면 뭐 그냥 뭐 좀 그 확연하게 뭐 이게 미래 교실이다라고 딱 규정할 수 없었는데 네. 이번 전남에서 박람회에서 보여준 교실이 저게 미래 교실이다 이렇게 보여주게 돼서 네. 저희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30 교실이 활성화되고 이제 전남 지역의 각급 학교로 이렇게 안착이 되게 되면은 이제 작은 학교 그러니까 폐교 위기에 있는 소규모 농어촌 학교들이 이제 폐교를 면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예, 그게 저희들이 가장 이제 소망하는 일입니다. 이제 우선은 이제 전남이 그 전국에서 그 출생률은 네. 가장 높습니다. 예. 그런데 인구 감소는 가장 심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 소멸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폐교가 속출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출생률은 높은데 그 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은 떠나는 도민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 떠나는 도민들의 그 이유를 보면은 일자리와 교육 때문에 떠납니다. 근데 일자리도 교육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교육을 살리면 지역도 살리고 전남도 살려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 큰 이제 저희들이 비전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인가 그것을 이번에 이제 글로컬 박람회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작은 학교에 이제 세계적으로 저희들이 글로컬 박람회를 하면서 확인했던 건 뭐냐면 미래 교육 방향은 대부분 합의가 돼 있더라고요. 모든 나라들이 맞춤형 교육입니다. 이 맞춤형 교육을 하려면은 학생 수가 적을수록 유리하거든요. 코로나 때 어차피 1인 학교 아니었습니까? 그 집에서 네. 하면서 온라인으로 네. 연결하고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작은 학교에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실이랄지 그런 시스템을 넣게 되면은 전남이 훨씬 더 교육의 질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빠져나가는 도민도 적을 것이고 그리고 교육의 질이 높으면 학부모들은요 산속에 있어도 학교를 보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다른 지방에서도 전남으로 학교를 보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큰 희망을 가지고 그 작은 학교를 살리는 미래 교육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
이게 세계적인 교육의 흐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렇게 미래교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최근 2030 교실 TF를 구성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대부분 박람회가 이제 보여주는 그 시기만 끝나면 다 이제 그 철수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이번에 박람회 비전을 공생애 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로 정했던 것처럼 그 박람회가 끝나도 이 박람회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네. 전남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미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중심이 그 2030 교실인데 네. 그래서 지금 엑스포장에 여수 엑스포장에 이제 다른 이제 부스들은 다 철수를 했습니다만은 미래 교실만큼은 그대로 남아서 2개월 동안 그 여러 선생님들이랄지 교육 관계들이 와서 보고 있고 선생님들 연수랄지 또 이런 그 미래 교실을 준비하는 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이것들을 유지를 하면서 또 이걸 이제 전남에 우리 교육기관들이 많은데 다 옮겨서 계속 하면서 이 교실을 전남 전체로 확산해 가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2030 교실을 준비하면서 400여 명의 선생님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미 이 교실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학교로 돌아가서 학교에서 이 미래 교실을 하겠다 하면은 그 학교에 그 교실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작은 학교도 미래 교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들 목표로는 한 내년에 한 100개 정도 학교에 미래 교실을 좀 설치를 하고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하다 보면은 2030년에는 전남의 전 학교가 미래 교실로 갖춰지지 않겠는가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은 가장 저희들이 아무리 의욕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의 동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또 선생님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들과 계속 토론을 하고 TF를 구성해서 선생님 토론하고 또 이 참여했던 선생님들과 또 여러 우리 전라남도의 전라남도의 교육 속에서는 그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그 과목별 연구회랄지 학습 공동체들이 많습니다. 이분들하고 계속 토론하면서 하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저희들이 소망했던 전남이 미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남이 되겠다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전남이 K-에듀의 그렇습니다. 이제 선두 주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박람회를 준비를 하면서 네. 그 글로컬이라고 했거든요. 네. 이게 세계의 글로벌과 이제 로컬을 합친 건데 예.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 여수가 상당히 먼 곳이지만 저희들의 비전과 박람회 그 계획을 보고 공감하고 이제 많은 나라 왔는데 우리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누가 뭐라 해도 세계 최고의 그 자산이 뭐냐면 K컬처와 K푸드입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K컬처와 K푸드의 본산이 전남이거든요. 네. 거기에 저희들이 이번 글로컬 박람회를 이제 성공시키니까 아니 그럼 K컬처, K푸드, K-에듀까지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전남의 큰 그 희망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래서 우리 오히려 그것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이번 박람회에 자신감 있게 K-에듀를 전남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교육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건 아니라고 하신 분은 없습니다. 전남의 이런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렇게 성과들도 큰데 이제 뭐 국제 행사를 치르다 보면은 이제 항상 이제 끝내놓고 보면은 좀 아쉬운 점도 좀 있고 예. 이제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좀 있긴 한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한 165억 원 정도 예.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예.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이제 좀 뭐 단일성 이제 국제 행사긴 하지만은 예. 단일 행사를 치르면서 이렇게나 많은 예산을 사용할 여력이 되느냐 전남 교육이 예. 이제 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가장 이제 걱정했던 게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한 70억 정도를 갖고 하려고 네.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도의회 동의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그렇죠. 도의원님들께 우리가 70억 정도를 가지고 이제 이 글로컬 박람회를 하겠다. 근데 네. 처음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는 박람회고 또 전국적 유례가 없는 것이어서
굉장히 걱정들 했죠. 그 70억을 가지고 박람회를 한다는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박람회 비전이랄지 준비 사항들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서 동의를 받고 했는데 이게 박람회가 준비하고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하고 초청하고 네트워킹하고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하고 이렇게 그 협력을 구하는 과정에 계속 박람회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제 20억 정도, 또 여수시와 도요 이렇게 한 30억 정도는 이제 외부에서 지원을 받고 컨텐츠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참여국이고 컨텐츠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박람회장도 계속 부스가 늘어나야 되고 그래서 여수 해양익스포장을 거의 다 저희들이 쓰게 됐죠. 그래서 그 해년마다 21년째 대한민국 교육박람회라고 코엑스에서 하는 박람회 한 4배 정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러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의회에 저희들이 이런 그 박람회를 더 확대하겠다. 추경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도의회에서도 저희들이 박람회에 대한 그 비전이나 지금 준비 상황들을 보고 흔쾌히 그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박람회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기회에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 박람회나 이런 걸 하게 될 때는 그 안에 마케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랄지 또 여러 가지 이번 박람회 동안에 그 교육 관련된 세계적인 기업들, 국내 기업들이 한 자리 다 모였거든요. 구글, 애플, 네이버, 뭐 LG, EBS, 아이스크림 다 한 자리 이것도 그 대한민국에 처음 있는 일이라도요. 근데 대부분 그분들에게 스폰을 받는다랄지 우리가 아니면 실은 박람회 커져가면서 그 이렇게 후원이나 스폰을 하겠다는 기업도 있고 단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기업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박람회의 성과가 그 브랜드가 고스란히 지금 그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 교육청이 갖고 있는 이 자산을 저는 다음에 할 때는 얼마든지 이걸 가지고 그 스폰이랄지 후원이랄지 정부 교육청 교육부의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다라는 자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의 박람회를 하더라도 다음 박람회는 훨씬 더 그 절감된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회 박람회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저희들 이제 생각으로는 이번 박람회를 그 이제 와서 보러 온 분들의 사람들이 뭐 세계적인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럼 저희 박람회를 보고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제 전남에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교육청에서도 유치하려고 하는 조짐이 있습니다. 하든지 해서 2, 3회 정도만 이렇게 더 계속된다면 아마 세계 박람회로 진출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유치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그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워낙 박람회는 많은 이제 예산과 또 많은 이게 우리 교직원들의 노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몇 년에 한 번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이제 서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그 대부분 이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 박람회는 이제 다른 교육청에서 하고 또는 뭐 4년 만에 한 번 하든지 하지만 이번 박람회 같은 것은 우리가 이번에 최고의 성과로 나타난 수업 박람회, 수업 박람회는 해년마다 전라남도가 그 많은 예산이 안 들어도 되기 때문에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모아지고 있어서 여러 선생님들하고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남에는 다문화 가정 등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많아요. 보면은 다양한 배경 가진 학생들이 이제 공생하며 이제 문화 감수성이 풍부한 세계 시민화 과정의 이런 성장을 돕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관련된 정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소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남이 그 대단히 인구가 감소돼서 지금 학교가 지금 그 폐교가 속출하고 있는데 우리 다행히도 다문화 학생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 12,0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18개 나라의 엄마를 두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인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무슨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언어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언어 배경,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들이 이중 언어가 우리 그 미래 교육의 비전이다 이런 걸 저희들이 막 세우고 이걸 집중해서
이제 지원하고 학교에서 이제 이중언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지금 평가로는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 역량들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어서 그 전에는 우리 도민의 학생들하고 다문화 학생들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 격차가 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이제 비슷해졌다는 그런 그 평가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다문화 학생들이 미래 교육은 이제 글로컬한 교육을 가야 되는데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걸 기회 삼아서 이제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정책들이 아마 믿음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 세계 여러 나라들이 네. 그래서 그 나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뭐랄까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우리 다문화 교육을 강화해서 특히 이중언어 교육을 강화해서 앞으로의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직업은 국내에는 거의 지금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네. 해외로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해외 진출을 예, 돕는? 진출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다문화 학생들을 하고 또 우리 도민의 자녀들하고 이런 그 글로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문화 예. 또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짐으로써 오히려 저희들이 교육을 더 훨씬 글로벌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하고 지금 아주 아마 이 다문화 교육 문제는 국제 직업 학교를 지금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우리 이주 배경을 갖고 있는 어머니를 둔 우리 다문화 학생뿐만 네. 아니라 네. 중간에 가족들과 함께 와서 우리 생산 현장에서 정착하게 살면서 교육을 잘 시키면 많은 외국에서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걸 겨냥해서 국제 직업학교 설립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네. 교육부나 또 그 국회나 여러 기관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다문화 정책이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교육으로서는 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문화 가정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관련된 교육 사업들이 훨씬 더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예. 갖춰져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제 전남 학생 교육 수당도 지금 네. 전남 도교육청에서 지금 지급을 예. 하고 있죠.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예. 저희들은 원래 계획은 네. 이제 전남의 그 초등학생들 전 학생들이 약 9만 명 정도를 상정하고 네.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할 생각이었는데 정부하고 협상 과정에 그 소멸군으로 돼 있는 16개 군 그리고 이제 무안을 포함해서 네. 이제 5개 시 네. 그 이제 5개 시는 5만 원,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4개월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급한 것을 학생들이 어떻게 잘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사례들을 많이 알리고 해서 이번 그 평가가 좋으면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내년 계획은 이제 그 5만 원, 10만 원을 전체 좀 10만 원에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더 이 교육 수당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서 또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네. 전남 같은 경우는 학령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제 교육 현장에 이제 변화와 대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학령 인구 감소는 전남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남이 1988년도에 광주하고 분리될 때 네. 전남의 학생 수가 7만 명 정도 됐었는데 네. 지금 19만 명으로 줄었으니까.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 때문에 중간에 네. 떠나는 그 도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교육의 질을 높여서 우리 전남들을 교육 때문에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의 대전환을 좀 추진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네. 또 교육의 질을 높이게 되면 농산어촌 그 유학 같은 것이 오잖아요, 서울에서. 그것도 네. 확대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다문화 학생들도 그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이제 해외에 있는 여러 그 인구들이 네. 전남으로 이제 이주하는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학령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인 인구를 늘려가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의 정책에 대해서는 그 민간 산학 그러니까 네. 우리 자치단체랄지 또 대학이랄지 또 산업체랄지 이런 데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학령 인구 감소를 극복해 볼 생각입니다. 좀 확장된 개념으로 보면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지방 소멸을 막아보겠다 뭐 예. 그런 이야기로도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런 교육 정책들이 이제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정책들뿐만이 아니라 학교 밖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정책들도 좀 고민하셔야 하고 될 것 있죠. 같아요. 예. 네,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고 가장 계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는 학교 밖 우리 청소년들이죠. 네. 전남에는 이 1,300여 명의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300여 명은 본인의 이제 사정, 뭐 외국에 유학을 간다랄지 하는 네. 그래서 아예 학교를 안 나오는 또 검정고시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1,000명 정도가 결국 학교에서 부적응을 해서 밖으로 나간 거거든요. 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학교에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제도와 법률이 이게 학교 밖 학생들은 복지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교육이 이제 직접 지원하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밖으로 나가면. 근데 어떻게든지 학생들을 다시 학교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은 어떻게든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 네. 해서 그런 중간적인 그 학교 밖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이제 미래 교육하면은 이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이제 전남 교육의 이제 이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사고력 확장을 위한 교육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 이제 민선 4기 들어와서 전남 교육을 대전환하겠다. 네. 그런데 그 대부분 의아해했죠. 교육가족들이 어떻게 교육이 개혁도 아니고 혁신도 아니고 대전환한다는 게 뭘로 대전환한다고 그러냐.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습니다만 크게 키워드로 말하면 그 미래 교육은 이제 지식은 챗 GPT랄지 여러 가지 AI 지능에서 많이 해결을 해줍니다. 네, IT. 그런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는 역량을 기르는 게 이제 미래 교육이거든요. 네.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은 사고력인데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길은 그 방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 결국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 독서를 가장 그 앞에 내세워서 지금 저희들이 독서를 이야기하니까 한때는 지금 뭐 코딩이랄지 뭐 로봇이랄지 바쁜 시절에 또 독서 옛날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약간은 좀 그런 좀 비판도 있었습니다만은 작년 하반기 때 챗 GPT가 터졌어요. 예. 그러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전 교육청이 지금 독서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발 앞서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독서 교육을 굉장히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문해력을 키우는 것은 독서밖에 없다. 결국은 인문학이네요. 인문학입니다. 예, 그렇네요. 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제 전남 교육의 대전환을 위해서 교사들의 교권 확립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해 보입니다. 예. 이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저희들이 그걸 가장 지금 좀 안타깝고 네. 또 작년에 이맘때쯤 서희초 네, 그렇죠. 선생님이 큰 희생을 당한 이후에도 정부도 그렇고 뭐 우리 교육기관에서도 이런 교권을 네. 세우기 위해서 많은 조치들을 막 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네. 제도나 시스템을 바꾼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현장에는. 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아예 저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최근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전 선생님들이 지금 어려워하는 것들을 전부 받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어떤 SNS를 통해서 다 받았어요. 1,000 몇백 가지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걸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분류를 해서 그 제도나 법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또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은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
우선 또 시급한 학교의 어려움, 학교마다 또 사정이 다르거든요. 네네. 예,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아예 좀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핀셋 지원을 하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한 그 준비들을 하고 이제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네. 이건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네. 사람 이제 뭐 선생님의 업무도 경감을 해줘야 되고 그렇죠. 잘못된 관행도 바꿔야 되고 네. 이런 그 여러 가지 업무를 재조정하고 통합도 해야 되고 또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도 지금보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런 부담을 줄여드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계획을 세워서 아예 발표를 하고 또 학교의 지원을 위해서 네. 본청을 좀 슬림화한다랄지 본청의 그 네네. 이제 우리 본청 조직을 조직을 슬림화하고 네. 그 학교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청이나 학교로 한다랄지 이런 비상한 지금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 지금 고민하고 계시고 예, 진행 예. 중이군요. 진행 중입니다. 아, 예. 그러면 2학기부터는 그게 눈으로 확인이 가시적으로 가능한 보일 겁니까? 겁니다. 예. 아,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제 연동해서 보면은 이제 학생들의 권리, 표현의 자유 등을 위해서 이제 학생 인권 조례가 이제 민선 사기 들어서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좀 위축되는 이런 모양새도 좀 있어요.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학생 인권 조례가 폐지되는 지역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전남도교육청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연히 뭐 교권도 중요하지만 학생 인권도 같이 중요하지요. 그쵸, 근데 네. 학생 인권 조례는 이제 아까 말했던 몇몇 교육청들은 조례를 갖고 있어서 쟁점이 됐는데 저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저희들은 원래부터 교육 공동체 그러니까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같이 함께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그런 교육 공동체 인권 조례를 추진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교육 가족들이 다 그 합의를 해내야 되고 도의회를 통과해서 조례로 만들어야 하는데 잘 안 돼서 우리는 그건 놔두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인권과 교직원의 교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저희들이 이제 규칙 같은 건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교육감이 만들어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그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이 뭐 교권도 중요하지만 학생 인권이 조금이라도 그 훼손이 된다랄지 이렇게 가는 것은 절대 막아야 되죠. 예. 이미 교사들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생 인권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추진하고 계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서 이제 전남도 교육청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간단히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의대가 설립되는 것은 대단히 온 도민들의 이제 소망이죠. 네. 그리고 거기 우리 그 전남에 지금 열악한 이제 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점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저 진로를 또 얻어낼 수 있는 좋은 그 치거든요. 단순히 의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의대가 전남에 설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하겠습니다. 네. 네, 원론적인 입장을 예, 밝혀주셨는데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남교육정책연구소에서 2024 전남 교육현안 여론조사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어요. 민선 사기 후반기에 들어서 짚어봐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은 이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들을 좀 고민해 보실 수 있겠어요? 저희들이 그 여론조사를 한 이유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얼마나 그 교육가족과 도민들께서 네. 그 만족하고 있는가 또 믿고 있는가 일종의 만족도 조사를 네. 했죠. 예. 그래서 그 만족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족한 평가도 있고 그런데 여전히 지금 교육 격차의 문제 네. 또 그 인구 소멸 출생률 저조를 위한 학교 소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 만족도에서 좀 낮은 차원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걸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육수당이랄지 저희들이 글로컬 박람회 관련해서도 그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저희들 그래도 또 감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조사 결과가 있는 반면에 이제 전교조 전남지부가 최근에 네. 이제 도교육청의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교사 의견들의 수렴이 이제 충분치가 않다라는 예, 예.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전남 교사 1,100여 명 정도가 이제 설문에 참여했고 이제 온라인과 모바일로 이제 설문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제 뭐 교육 정책 시행과 관련된 이제 교사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 의견이 한 그렇습니다. 84% 정도 나온 예, 것 같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의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해야 된다, 개선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이런 내용들도 이제 한 80 정도, 80%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 여론조사는? 예, 저희들이 이제 여론조사는 이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이렇게 전체 교직원을 네. 이제 상대로 하는 거다 하고 네. 또 이제 전교조에서 이번 여론조사를 보니까 또 어쨌든 이제 또 그 설문에 응한 사람들의 의견만 있어서 그것도 겸허하게 저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이유인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현장의 어려움은 우리가 아무리 교육청에 노력한다 하더라도 현장의 어려움은 아직도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그걸 핀셋으로 지원하자 그래서 막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조금 한 1년 있으면 또 이런 그 선생님들 여러분들도 많이 해소가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예. 그 굉장히 목소리도 좀 경청한다는 취지에서 예.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지역의 문제, 교육 문제를 조금 이제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이제 광양 창의예술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학교 운영 문제로 사실상 꽤 오랫동안 진통을 네. 겪어왔었고, 뭐 최근에는 뭐 이제 입찰 특혜 의혹도 제기가 되고 네.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전남도교육청에서 좀 강력하게 개입할 여지는 없는지 궁금한데요. 저희들이 당연히 강력하게 개입을 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해소하려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광양의 창의예술고등학교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많이 좀 해소가 돼서 안정화돼 가고 있고 네. 또 그 예술중학교까지 지금 설립을 해서 지금 개교를 했는데 네.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한 각오로 지금 그 학교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 그 안에서 창의예술고등학교가 원래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학교의 비전이랄지 방향은 옳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걸 가는 과정에 이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우리가 법치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네. 또 유지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이 갈등입니다. 또 그러면서 그런 창의고등학교의 그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또 이제 거기 선생님들끼리도 의견이 잘 모아져야 되는데 이게 처음 있는 학교라 네. 상당히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모아져 가고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뛰시는 분들이 많은 좀 걱정도 하시고 뭐 시장님 또 그 주변에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해줌으로써 상당히 안정화되고 하고 있고 예술교육의 메카처럼 광양을 만들어 가야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저희들이 뭐 수학박물관이랄지 네. 이런 걸 거기서 건립을 하면서 원래 융합 예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광양의 그런 특화된 네. 모델들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은 없는데 저희가 이제 지역 문제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예. 이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이어서 여도 초중학교 공립화 문제 있어요. 네. 이제 앞으로 교육 당국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솔루션을 찾아갈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은 이제 어쨌든 공립화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이게 교육 공동체 그 안에 지역에 네. 학생 학부모랄지 또 지역의 여러 분들이 네. 이게 공감해서 이제 결정을 해줘서 네. 저희들이 한테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 왔거든요. 네네, 제출을 그렇죠. 해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민선 사기 2년 반환점을 맞았는데 후반기 계획과 각오 마무리 인사와 겸해서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 민선 사기가 이제 2년을 마치고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또 2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희 전남 교육이 교육 대전환이라는 큰 목표를 세우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정책들이 틀을 갖춰져서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이 성과가
학교로 우리 학생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은 2년 동안은 우리 학교가 좀 행복하고 또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는 그런 학교를 만드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함께 대담 나눠봤습니다. 지난 6주 동안 민선 8기 전반기 전남 동부 지역 자치 행정과 교육 행정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후반기 계획과 비전을 듣는 시간 가졌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전남 교육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전남에서 태어나 전남에서 꿈을 키우고 세계와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 민선 4기 후반기에는 글로컬 전남 교육의 미래 비전이 한층 더 구체화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요셉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